자, 오랜 논쟁을 부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이다. 공수처가 탄생하게 되면 권력기관의 힘의 균형도 바뀌게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보다도 우선권을 쥔 공수처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이유종 사회부 기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어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이후에 공수처, 자, 이름 앞에는요, 슈퍼 또는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망라합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으로 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이상까지 포함합니다. 자, 이유종 기자.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라는 건데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3급 이상의 정무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굉장히 높은 고위직 인사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요. 또 그 부처의 장차관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급 실장, 관리관이라고 말하죠. 여기도 있고 2급 정도까지의 그 중앙부처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네. 또 대법원장,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 해당되고 또 군장성도 여기가 해당되는데 최근에 고위공직자와 관련해서 많은 비리 혹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최대 권력에 맞서는 기관이니만큼 그 규모, 인력 규모도 엄청납니다. 공수처 소속 인원만, 수사 관련 인원만 1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검사 인원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가 30명에서 5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를 비교해보면요. 검찰의 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의 검사 모두 합친 인원 29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제 지금 특수 1부부터 4부까지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특수 4부까지가 검사가 29명인데 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면 검사만 30명에서 50명, 수사관은 5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네. 최대 120명을 둔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걸 수사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설명에 따르면 기소도 해야 되고 재판이 1심, 2심, 3심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 파견될 거기서 일하게 될 검사들 어떤 자격 조건과 어떻게 임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보면은 여기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사와 차장 공수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를 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사로 활동할 수 있고요. 6년 중임제가 됩니다. 공수처는요, 좀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었는데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명의 정도의 후보를 만들고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나 변호사가 지원할 자격이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채택될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두 분 다 변호사가 나와 계시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님 두 분은 만약에 공수처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보다 능력과 경륜과 책임감과 사명감이 뛰어난 그 법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한테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밑에 변호사들 월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요한 그런 공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은 변호사님. 저도 마찬가지. 저는 한 10년간 군에서 검사하고 판사 일을 했었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가 훨씬 재밌고요. 네. 방송도 할 수 있고 또 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를 부를 리도 절대 없지만 네. 가기는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진짜입니다. 예.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의 핵심 권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공수처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이 이런 조직을 지금
지휘하게 되는 겁니까? 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가 일단 대상이 되고요. 네. 3년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추천위가 구성돼서 여기에서 추천받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인사청문회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직접 그 추천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가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중에 4명이 국회의원이시고요. 1명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변호사협회장이 이렇게 그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약간의 논란거리는 뭐냐면 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몫의 2명 정도의 그 추천 인사를 그 여당 혹은 정부 혹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7명 가운데 4명, 절반 이상에서 중립성에 위험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워낙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잔혹사처럼 공수처장 잔혹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원래 검찰, 경찰도 하고 있었던 건데 우선권을 갖다 보니까 이 모든 수사를 공수처가 모두 독점하게 되거나 우선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검찰 출신 그 변호사분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네. 주로 고위공직자 범죄가 어떤 수사에서 나오냐면요. 기업들 뇌물 수사 네. 아니면 브로커들, 법조 브로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부정한 돈 같은 거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 조사하다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누구한테 줬냐? 용처를 수사하다가 그게 결국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로 가거든요. 어느 의원한테 줬다, 굉장히 높은 고위 법관한테 줬다 이런 식의 진술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에서 만약에 브로커를 열심히 그 추궁을 해가지고 A 의원한테 돈 줬다 이렇게 진술이 나오면 더 이상 수사 못합니다. 아, 공수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요? 공수처가 그런 수사권, 기소권까지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내놔 이러면은 공수처가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과연 일단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사권을 갖고 그 기소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의 수사 권한을 포기할지도 문제인데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옥상옥의 수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결국은 이제 수사 우선권 부분인데요. 사실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밝혀낸 거를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하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넘겨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넘기면 우리 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귀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 공백 과정이 생길 수 있고 만약 공수처 생긴다면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탐지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건만 주로 되지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심 기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밑에서 오는 사건들이 이첩이 조금 무난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특검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뭐 기록 덜 왔니 이러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사권, 기소권을 다 뺏기는 경우니까 검찰 내부 반발은 지금 굉장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헌정 이후에 굉장히 좀 중대한 그런 그 검찰권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지난 3월에도 한 검찰 측에서 이제 특정 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자체가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수사 등에 있어서의 공정성인데 공수처가 검찰이 그동안 했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또 견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런 그 안이 또 이제 나오자 검찰 측에서요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 네.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노하우가 단기간 내에 공수처로 넘어갈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문제점 제시하는 것도 뭐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불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또 이제 안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7월에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 옥상옥이다.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주류 아닙니까? 국민의 열망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박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네. 우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좀 한마디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무일 총장이 이제 진가가 드러날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 내 검사들은 대부분 검사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총장을 통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한다면 검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좀 봐야 될 입은 문무일 총장의 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도 이럴진데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 조직의 입장에서는 더 큰 장애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뭐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 검찰이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는 그 수사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거든요. 옥상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 티를 내는 순간 지금까지 검찰이 엄청난 국민적인 개혁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큰 소리는 낼 수 없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경찰. 네. 경찰이 큰 기대를 이번 정권에서 하고 있다가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검찰의 어떤 그 지휘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일정 부분 네.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공수처를 연내 설치하는 걸 목표로 이제 그럼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검찰권의 견제라든지 이런 거를 공수처 설치로 모두 끝내버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경찰이 희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후순위가 되거나 아니면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밑그림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